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8월 22일 시행한 소방전기산업지사 전기시설의 구조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61번에 보면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인데, 여기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할 경우에 하나의 요 검출부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를 물어본 거죠. 자, 여기가 하나의 경계구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검출부가 있죠. 그래서 이 검출부에서 공기관이 이 경계구역을 이렇게 한 바퀴 두르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두르고 다시 검출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검출부에 연결된 것이 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관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구리관인데 이 안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열을 받으면 공기가 팽창이 되면 이 내부에서 압력이 생기겠죠. 내부에서 압력이 생기면 이 검출부에 이 접점이 붙어가지고 화재로 간주하는 거죠. 그럼 이 공기관의 요 길이는 최대 100m예요. 최대 100m.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공기관식 설치 기준 보면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최소 20m 이상, 노출 부분이죠. 노출 부분은 최소 20m 이상, 공기관의 총 길이는 100m 이하. 또 요 수평거리죠. 그래서 이 수평거리는 요 변하고 요 공기관하고 1.5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공기관 상호간에 요 공기관의 상호거리예요. 비내화는 6m, 내화 구조는 9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6m, 9m. 자,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면 안 돼요. 한번 가면은 계속 두르고 중간에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되죠. 그대로 들어와야 되죠. 도중에서 분기하면 안 돼요. 공기관의 요 길이는 100m 이하, 요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되고, 검출부의 설치 위치죠. 요건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조작부니까. 여러분,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62번 가죠. 자, 경계전로에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를 초과할 경우에 1급 누전 경보기를 쓰냐 이 얘기죠. 자, 여기 분기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요놈은 50A 전격 전류가, 얘는 전격 전류가 40A예요. 자, 누전 경보기를 여기에다 각각 설치한다면, 여기도 누전 경보기 이렇게 각각 설치하면 여기 1급도 당연히 되죠. 2급도 되고, 당연히 여기도 1급도 되고 2급도 되죠. 왜 그러냐? 60A 이하잖아요. 2급은 요건 60A 이하일 경우에 기준이 60A예요. 자, 그러면 누전 경보기를 여기에다 설치할 경우, 여기는 두 개 합치면 몇 암페어 흐른 전류가, 전격 전류가, 여기는 50하고 40 하면 90A잖아요. 그럼 60A를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1급만 설치할 수 있지, 여기는 2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1급만 해당이 되죠. 60A를 초과하니까. 그래서 전격 전류에 따른 요 누전 경보기의 종류, 60A를 초과하면 1급 누전 경보기 써야 되고, 60A 이하일 경우에는 1급도 되고 2급도 된다는 거죠. 자,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이렇게 각각 분기돼서 60A 이하로 될 경우에는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해도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변류기, 누설전류 검출하는 거죠. 요놈은 5개 인입선의 1지점 부하측 또는 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자, 변류기, 누설전류 검출하는 거죠.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5개형 설치, 즉 방수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각극의 개폐기하고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 그 다음에 수신부 설치 제외장소 있죠? 이건 실기시험에서 쓰라고 나와요. 자, 가연성 가스 및 부식성 가스 다량 체류 장소, 화약류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장소, 그 다음에 여기 습도가 높은 장소, 네,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은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인데 열전대부는 최소 몇 개 이상 설치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열전대식은 자, 바닥 면적 비내화 구조일 경우에는요. 바닥 면적 18제곱미터마다 그 다음에 내화 구조일 경우 여러분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바닥 면적이 요거의 4배, 요거 72제곱이죠. 비내화. 내화 구조 4배 해주면 88제곱미터죠. 요거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4개, 최대 20개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다. 요거 계산하면 18제곱미터마다 하나씩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1점 얼마 나오죠? 그럼 여기 2개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소 4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4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암기하는 게 좋아요. 열전대식 비내화는 18제곱미터마다 하나, 내화 구조는 22제곱미터마다 하나. 그래서 72제곱 4배죠. 여기 4배 88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4개, 최소 4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전대부는 바닥 면적 18제곱미터 하나, 내화 구조는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단 바닥 면적이 18의 4배 72제곱, 22제곱의 4배 88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4개 이상 하라는 거죠. 자,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최대 20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되는 감지기는 열전대식은 4개 이상 20개 이하, 열반도체식은 2개 이상 15개 이하.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닥 면적이 70제곱이에요. 그리고 내화 구조라고 그랬죠. 자, 70제곱은 88제곱 이하잖아요. 내화 구조. 그럼 최소 4개 하라고 그랬죠. 4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음량 조정기 설치하면 몇 선씩? 3선씩이라고 그랬죠. 업무용 배선, 긴급용 배선, 공통 배선에서 3선씩. 자, 음향장치는 정적 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죠. 자, 조작부는 0.8에서 0.8m 이상, 1.5m 이하죠. 자, 화재 신고 수신한 후에 방송이 나가는 시간은 몇 초 이하? 20초 이하가 아니고 10초 이하죠. 그래서 이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실외 3W 이상, 실내 1W 이상, 수평거리 25m 이하, 음량 조정기 배선 3선식, 조작 스위치 0.8 이상 1.5 이하, 방송 개시 시간 10초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65번 가로넣기 문제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배선의 설치 기준이죠. 자, 감지기의 전로 저항.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감지기 나오면 회로에 저항하고
절연저항값 꼭 나와요. 자, 회로의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배선이 있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가 방해를 받는 거 있죠. 그게 회로 저항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흘러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55옴 이하. 자, 절연저항은 여기 피복이 있죠. 그래서 이 피복이 이 전류가 바깥으로 누출되지 않는 거. 절연저항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0.1 메가옴 이상. 그래서 전로저항은 55옴 이하. 수신기의 회로별 정격전압 무조건 이거 80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50하고 80.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요 자탐설비 배선, 요 아날로그식하고요, 다시노식, 요 R형 수신기는 쉴드선을 갖다 사용한다. 쉴드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안에 전선이 있죠, 구리선. 그럼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마 같은 걸 이렇게 꽈가지고 절연을 한 게 있어요. 마 같은 걸로. 그 실같이 보이죠? 하얀색. 이게 쉴드선이에요. 요거는 그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쉴드선으로 사용하는데, 요 아날로그식하고 다시노식하고 R형 수신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 설치. 자,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 이것도 잘 나오죠? 종단감지기 전압은 전격전압의 80% 이상.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감지기 여기 여러 개 설치되잖아요. 여기 발신기에 단자 함이 있죠. 자, 여기 감지기 두 가닥이 쭉 지나가죠. 자, 두 가닥이 지나서 여기에다가 종단저항 설치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단저항이 이렇게 있는 게 여러분 점검하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바로 종단저항이죠. 감지기 끝부분에 설치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전압은, 이 전격 전압은 다 24V죠. 24V에 80%라고 그랬죠. 0.8. 19.2V예요. 여기서는 19.2 테스트하기로 했을 때 19.2V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여기 수신기에서는 24V로 보내줘요. 근데 중간에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래서 최소 19.2V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격 전압의 80%. 그래서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55옴 이하. 배선 방식은 송배전식. 중간에서 만약에 감지기 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이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절연저항은 0.1 메가옴 이상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66번 가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인데 전원 회로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이거 점수 주려고 낸 거예요. 자, 비상 콘센트 전원 회로는 단상 몇 볼트? 예, 220V죠. 공급 용량 1.5 kVA 피상전력이죠. 그래서 맞는 답 220하고 1.5 3번이 답이네요. 자,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원 회로 각 층에 둘 이상. 전원 단상교류 220V 공급 용량 1.5 kVA 플러그 접속기 접지형 2급.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 노출되면 안 되죠. 풀박스 함 두께 1.6mm 이상 철판. 하나의 전용 회로에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전선 용량은 최대 3개.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 0.8에서 1.5.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67번은 무통 문제죠. 무통. 자, 누설 동축 케이블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자,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접속하는 안테나,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하고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이 되는 거 맞는 얘기죠. 자, 누설 동축 케이블은 불연성, 난연성의 것으로 여기 맞죠? 근데 온도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온도가 아니고요. 대부분 이 습도예요. 이 누설 동축 케이블은 대부분 지하층에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이 습도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8번 가죠. 자, 68번은 비상전원의 최소 용량이 20분이 아닌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비상전원 용량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자탐설비, 비상경보, 비상방송, 자동화재, 속보설비. 이거 다 경보설비죠. 그래서 이 경보설비는 감시 상태를 60분 이상 지속하고 10분 이상 경보를 해줘야 돼요. 경보설비. 자, 유도등, 비상 콘센트 설비, 소화 설비, 제연 설비. 기본적으로 다 20분 이상이라는 거. 자, 무통 증폭기는 30분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도등하고 요 비상 조명등인데요. 11층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지하층,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머리글자, 도소여 지지죠. 여기는 60분 이상이어야 돼요. 비상전원이. 그래서 68번은 20분이 아닌 거. 자,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비상 콘센트. 비상 콘센트는 무조건 20분 이상 맞아요.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미만이니까 60분 맞죠? 자, 20분 맞죠? 유도등이니까. 자, 3번. 11층 미만, 비상조명등. 11층 미만이니까 여기 비상조명등. 당연히 20분 이하죠. 20분 이상. 4번에 보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미만인 층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는 감시상태 60분, 경보 10분 이상이라고 그랬죠. 4번이 바로 틀린 답이네요.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은 유도등하고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객석 유도등 설치 장소. 그래서 객석 유도등은 통로나 바닥이나 벽에 설치하죠. 통로나 바닥이나 벽에 설치하죠. 여러분 영화 상영관 같은 데 가보면 쉽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객석이 있죠. 저도 이제 메가박스나 뭐 CGV 같은 데 가보면 여기 객석이 쭉 있어요. 이쪽에 대부분 출입문이 이쪽에 있죠. 여기에 피난구 유도등 있고, 요 바닥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유도등이 표시되어 있어요. 뭐 이쪽에 유도등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바닥에 설치하든가, 그쵸? 바닥. 그래서 여기 통로 있죠, 여기. 이쪽 통로. 이쪽 벽 쪽에 이 통로에도 할 수 있는 거죠. 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틀린 것은 천장인데, 이게 천장에다가 객석 유도등 해야 천장 쳐다볼 일이 없죠. 화재가 났는데, 연기가 가득 찼는데, 천장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도등 종류하고 설치 기준, 꼭 여러분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음 70번 가죠. 자, 비상경보 설비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자동식 사이렌 설비, 요 놈하고 연동해서 작동하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면제되는 거. 자, 비상방송은 화재 발생 사실을 관계인에게 경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보해 주는 거면 면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지구 음향장치, 이게 바로 화재 발생을 벨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면제할 수가 있어요. 다음 71번. 자, 71번 보면 비상방송 설비인데, 소리를 크게 해서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 확성기죠. 자, 이 확성기라는 거, 여러분 스피커 있죠, 스피커. 이게 확성기예요. 소리를 크게 해서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확성기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명 확성기라는 것은 소리를 크게 해서 멀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일명 스피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답이죠. 자, 음량 조절기는 가변저항 이용해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증폭기. 요거는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서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폭기라는 것은 현장에선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앰프라고 하죠. 앰프라고 그래요, 앰프. 그래서 앰프는 여기, 대부분 여기 수신기 있죠, 수신기. 수신기 바로 옆에 앰프가 있어요. 비상방송 나가는 거. 수신기하고 연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수신기에서 신호 주면. 자,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로 옳은 거. 자, 보시면 1번에 변류기. 자, 감지기는 자탐 설비 구성 요소죠. 수신부, 이것도 자탐이죠. 차단기구, 요거는 누전 경보기 맞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닌 거고, 2번에 발신기, 이거 자탐이죠. 변류기, 누전 경보기 맞죠. 수신부, 이거 자탐이죠. 음향장치, 이거 자탐이죠. 자, 3번 수신부 자탐, 변류기, 누전경보기, 중계기 자탐, 음향장치 자탐. 아, 음향장치도 요것도 자탐도 있고 누전경보기 동시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누전경보기는 여기 변류기 해당이 되는 거고, 감지기 수신부 아니고 차단기는 들어가죠. 2번은 발신기 아니고 변류기 해당이 되고, 음향장치 이놈도 자탐도 되고 누전경보기 다 들어가죠. 3번 요 변류기 해당되는 거고, 중계기 자탐, 음향장치 구성요소 되는 거죠. 4번에 음향장치,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아, 수신부, 수신기가 아니고 이 수신부죠. 이것도 누전경보기에 들어가네요. 이거는 누전을 갖다가 수신기로 보내주죠, 변류기에서. 그래서 수신기에서는 관계인에게 누전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수신부 들어가요. 수신부. 변류기는 누설전류 검출하는 거고, 차단기구는 누설전류를 검출하면 전원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네요. 요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 요 발신기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요 중계기도 아령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죠. 그래서 요 수신부는 누설 전류를 갖다가 신호를 받으면 경보를 해주는 거예요. 관계인한테. 누설 전류 경보. 변류기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검출. 차단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음향장치는 수신부에서 누설 전류 신호를 받으면 경보를 해주려면 음향으로 경보를 해주는 거죠. 73번 나가죠. 73번 보시면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감지기 회로에 요 종단장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을 갖다 찾아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감지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발신기가 있죠. 그래서 이 발신기에 보면 각 배선에 대한 그 단자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공통선 한 가닥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공통선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공통선의 말단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 발신기 단자대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회로선 또 한 가닥이 가겠죠. 회로선 한 가닥이 또 각각의 요 감지기선 연결하고 다시 그 발신기 선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종단 저항이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종단 저항에 의해서 우리 감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아주 미세한 요 감시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 배선이 단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수신기에서 도통 시험을 해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면 요 단선이 안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단저항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요 수신기에서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요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배선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여기 아날로그식하고 다신호식, 그 다음에 요 R형 수신기는 전자파 방해 방지를 위해서 요 쉴드선을 갖다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쉴드선은 요 전선 안에 요 동선이 있으면 이 안에 그 우리 그 섬유질 같은 그러한 그 물질로 절연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쉴드선을 갖다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 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 배선이나 또는 내열 배선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도통 시험을 위한 요 종단저항 설치 기준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전용함의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그 다음에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이 종단 감지기에다가 여기에다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는 이 감지기에다가 여기다 종단 저항 설치 감지기라는 별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절연 저항 값은 0.1 메가옴 이상. 그 다음에 한 개의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구역 수는 7개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이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55옴 이하. 종단 감지기에 전압했는데, 요 말단 저항값이 전격 전압이 24V죠. 이거의 0.80%니까 0.8 하면 19.2V가 종단 그 전압이에요. 즉, 요 종단 저항에서 요 두 선을 갖다가 테스트를 했을 때 19.2V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압의 80%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다음 74번 가죠. 74번 보면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요 화재 안전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임피던스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통에서 임피던스 값을 물어보면 무조건 이건 55옴.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접속 단자를 보면은 누설 동축 케이블은 4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 누설 동축 케이블이 지나가고 여기에 고정 지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거를 많이 쓰는데 요게 간격이 4m 이내마다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하는데 요 정전기 차폐장치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외. 자, 끝부분에는
예, 무반사 종단 저항,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55옴. 접속 단자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자, 지상의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마다. 그 다음에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로부터는 5m 이상.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화산 쪽에 많이 있어요. 여기 무전기 케이블을 갖다 접속할 수 있는 단자. 이게 바로 그 무선통신 설비의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그 접속 단자죠. 그래서 이 접속 단자는 이 거리가 보행 거리로서 300m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용도에 만약에 접속 단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의 거리는 5m 이상 띄워야 된다는 거. 그럼 75번 가죠. 자, 75번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예요. 속보 설비의 그 기능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속보기라는 것은 여기 수신기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 수신기 옆에 속보기가 있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갖다가 속보기에 주면 이 속보기에서는 자동으로 전화를 그 소방서로 걸리게끔 해서 그 멘트가 소방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20초하고 3회 이상.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보기의 그 기능을 보면은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그 속보가 돼야 되죠. 다음 76번 가죠. 자, 76번은 비상조명등이에요. 그래서 이 비상조명등은 사용 전원 전압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는 내부 온도의 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하는가. 이건 110%예요. 2번으로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비상조명등 유효 점등 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는 거. 상용 전원 전압의 110% 범위 안에서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은 300V 이하라는 거. 주로 220V를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럼 77번 가죠. 자, 77번은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래서 요 비상벨 설비나 아니면 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요 발신기의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탐이나 비상경보 설비나 요 발신기 설치 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 바닥으로부터 0.5가 아니고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자, 2번 층마다 설치하는 거 맞죠? 자, 별도의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25가 아니고 40m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자, 소방대상물에 층마다 설치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수평거리 나오면 발신기는 무조건 25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죠. 다음 4번에 발신기의 그 위치 표시등. 자, 발신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 누름 스위치 버튼이 있는 그 발신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경종이 안에 내부에 여기 구멍이 뽕뽕뽕 나 있죠. 그래서 이 내부에는 경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 표시등이 이제 가운데에 있죠, 주로. 위치 표시등이 여기 있어요. 적색으로 된 거.
그러면 이쪽에 이제 내부에 경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요 비추는 요 각도가 15도 이상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각도가 15도 이상. 그래서 이 거리 몇 미터 이내에서 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냐? 10m 이내, 10m에서도 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착면으로부터의 각도 15도 이상, 그다음에 10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자, 비상경보설비 설치 기준, 소방 대상물의 요 층마다 설치한다는 거. 수평거리 25m 이하, 전격 전압의 80%에서 음향이 나가야 되죠. 자,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자, 발신기 설치 위치 0.8m 이상 1.5m 이하. 수평거리는 25m 이하. 자,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이 학교 같은 데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어떤 뭐 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발신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 발신기가. 자, 발신기가 있는데 여기로부터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이 안에 여기 실이 있겠죠? 이 보행거리가 여기서 여기가 40m가 되면 여기에다 추가로 발신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를 갖다 넘을 경우에는 추가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위치 표시등이죠. 각도 15도 이상, 거리 10m에서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거.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전원의 그 수전설비의 종류는 요 방화 구획형, 5개 개방형, 그 다음에 요 큐비클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요 내화 구조형이라는 건 없어요. 다음에 79번 가죠. 자, 79번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광원 점등 방식, 피난 유도선에 대한 설치 기준,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난 유도선은 요 축광 방식이 있죠. 그래서 요 축광 방식이라는 것은 그 전원이 없이 축척된 거 어떤 그 발광하는 거죠. 발광식. 그래서 여기에 나온 요 광원 점등 방식. 그래서 이 광원 점등 방식은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전원. 그래서 이 축광 방식은요, 여러분이 높이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가 돼야 되고,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은 50cm 이내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광원 점등 방식은 설치 높이가 1m 이하, 그 다음에 간격은 50cm로 갔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요때는 1m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구분해서, 요 수치 개념이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부착대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거는 축광 방식이에요. 축광 방식. 그래서 요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수신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거나 아니면 수동 조작에 의해서 광원, 전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는 거 맞죠? 자, 간격은 50cm 이내 간격 맞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1m 이내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피난 유도선의 그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요 햇빛이나, 자, 햇빛으로 한 것이 축광 방식이죠. 전등불은 요게 바로 그 광원 점등 방식이죠.
축광을 하거나 아니면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죠. 자, 축광 방식의 그 피난 유도소는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한다는 거, 간격 50cm 이내의 간격, 그 다음에 여기 부착대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치, 그 다음에 광원 점등 방식, 높이 1m 이하, 간격은 50cm 이내의 간격, 부득이할 경우 1m 이내까지. 그 다음에 뭐 피난 유도 제어부의 설치 위치는 이건 그 제어 밸브하고 다 똑같아요. 0.8m 이상 1.5m 이하. 다음 80번 가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 저압, 고압, 특고압을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 비상 콘센트 설비에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압은, 이 직류는 750V 이하일 경우에는 저압, 교류는 600V 이하일 경우, 고압은 우리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화재 안전 기준 보면은 고압은 직류는 750V 초과 7kV 이하죠. 그 다음에 요 교류는 600V 초과 7kV 이하로 갔죠. 특고압은 7kV 초과가 특별 고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전기 기술 설비 기준이 바뀌었어요. KEC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요 규정을 지금 개정이 돼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근데 이제 요 KEC 그 규정에는 요 직류가 1500이 750이 아니고 1500V 이하로 되어 있죠. 교류는 1000V 이하예요. 그 다음에 직류는 1500V 초과 7kV 이하는 같죠. 그 다음에 교류도 1000V 초과 7kV 이하, 여기는 맞죠. 특고압은 현행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도 곧 개정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아직 화재 안전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류 750, 교류 600으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곧 아마 개정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틀린 거를 지금 찾아내는 거죠. 자, 교류는 600V 이하가 저압이라고 돼 있죠. 요게 지금 620이니까 요게 틀린 거죠. 600V 이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교류는 750V니까 440은 저압 맞는 얘기. 자, 직류 740V는 저압이다. 직류는 750 이하는 저압 맞죠. 자, 교류는 고압이 6600V는 고압이다. 자, 교류는 600V 초과 7kV 이하니까 6600V는 6.6kV죠. 그러니까 고압이 맞는 거죠. 이거 동그랗게 치면 안 되죠. 요 1번이 틀린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압의 요 분류는 우선 비상 콘센트 설비의 그 화재 안전 기준에 현재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곧 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측을 하고 있으면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